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신한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그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금 눈치 보는 흐름들이 연장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기대감이 있는 대형주들은 상승을 했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이 포착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8.55포인트 0.21% 하락한 4135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65포인트 0.39%가 상승하면서 93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283종목이 상승했고 593종목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에서는 616종목 상승, 그리고 1019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은 오늘 그 거래소에서 보합권 거의 90억 정도밖에 사질 않았으니까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지 못했고요. 외국인들은 약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은 그 정도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히려 어떤 그 섹터나 방향성에서 훨씬 더 중요한 그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3천억 매수한 중에 6천억 가까이를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운송부품 자동차 쪽에서는 약 1200억의 매도를 보여줬고요. 금융 쪽에서도 약 5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화학도 매도를 하는 양상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전기전자 전체 외국인 매수보다 2배 이상 많은 2배 가까운 수준의 매수를 전기전자에 집중했고,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이닉스였습니다. 그저께도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 드렸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조회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미국 증시 ADR 상장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공시를 조회하는 그런 공시를 올렸더니 하이닉스가 답변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되느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뭔가 하고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업 가치 제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 제고라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가 올리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면 ADR은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전전일 큰 폭으로 오르고 나서 어제 살짝 1%의 조정을 했는데 또다시 3.7%의 큰 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느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국내 투자자들보다 이 ADR 발행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매수 상위에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가 포진됐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아비트라지도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비트라지가 일어나면 하이닉스 주주들한테는 좋을 것이다 라는 건 너무 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저께도 어제도 정리해서 그저께였죠. 죄송합니다. 그저께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주주들은 조금 이 ADR 상장을 좀 느긋하게 한번 기다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자사주를 거기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 조금 아쉽네. 네. 자, 다음으로 하이닉스 얘기를 했으니 삼성전자 얘기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 향후 HBM 출하가 3배 늘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주문형 반도체 ASIC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삼성전자의 2026년 HBM 총 출하량이 올해 대비 3배 급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주문형 반도체 ASIC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요게 포인트예요. 근데 엔비디아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자, 엔비디아 납품될지 안 될지 조금 더 봐야 되고, HBM4 쪽에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 그리고 또 HBM4는 내년도 하반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1, 2개월 정도 늦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하반기나 될 것 같습니다. 루빈도 제자리 잡고 하는 것 등등이 그 시간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 HBM 잘 팔 수 있는 곳은 엔비디아보다도 이번에 이미
알고 계시듯 구글의 TPU와 관련돼서 HBM이 삼성전자에 나갔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 외에 HBM을 필요한 업체에 얼마나 삼성전자 HBM을 팔 것이냐가 중요한데 어찌되었거나 키움증권에서는 이게 3배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삼성전자 HBM 부분은 총 111억 기가바이트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26.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 3배 정도 늘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111억도 3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낸드 공급 감축으로 인해서 이 SSD의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낸드 시장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이고 그 기존의 HBM뿐만 아니라 낸드까지도 삼성전자의 그 상승에 어떤 그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의 탑픽으로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법사위는 전체를 열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요,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을 하고 전력 용수, 도로망 등 관련 기반 사업을 확충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쟁점이 됐던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그 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에 점차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52시간 근로시간이 이렇게 그 좀 걸리는 이유는 저는 이거를 결국 한국은 성과보상제도하고 좀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뭘 되게 잘하면 엄청나게 많은 성과 보상을 해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발에 성공했어. 이번에 연봉 기존에 3억 받던 거 이 사람 그러면 50억 줄게. 이런 게 잘 안 되는 구조가 조금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연봉 50억 받는 사람이 52시간만 근무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52시간 문제는 어떤 그 성과 보상 제도하고 좀 연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연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 사실은 52시간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좀 논의가 사회적으로도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 정책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일단 금산분리가 뭐냐부터 시작해보죠. 금산분리라는 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금산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금융자본이 그 사기업을 그냥 일반 기업을 그 많은 지분을 은행은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 말고도 창출시킬 수 있는 돈이 많잖아요, 신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마음먹고 회사를 먹기 시작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이 산업자본을 어느 정도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금산분리 원칙의 기본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거꾸로예요. 한국은 뭐냐면 산업자본이 제조업, IT, 유통 이런 쪽 하는 업체가 금융업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게 한국의 금산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산분리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큰 회사들이 은행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은행을 먹었어. 그런데 뭘 걱정하고 있는 거냐? 이게 조금 옛날에 이런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를 할 경우에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DY D모 회사가 증권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증권사가 회사채를 팔아요. 근데 누구 회사채를 많이 파냐면 관련 기업 회사채를 많이 파는 거예요. 같은 계열사 회사채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 근데 그 계열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휘청거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회사도 그 금융회사 팔리긴 했는데
이런 일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자본이 은행을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원, 에너지를 배분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예. 그 외환위기 때도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금산분리라기보다도 은산분리 뭐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금융과 그다음 산업을 조금 분리해 놓은 걸 금산분리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AI 산업 같은 거 보니까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첨단 산업 육성 지원에 그 육성을 위해서 금산 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거의 다 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 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져야 되는 요소다. 그래서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역은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엄청난 세제, 인구 정주 시설, 교육 여건, 규제 완화 등 모든 걸 해도 사람들이 올까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방의 대규모 개발을 할 때 필요하면 기업의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지방으로 가달라는 톤의 이야기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반도체가 워낙 지금 급하다 보니까 설비가 또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관련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쿠팡의 한국 대표 박재든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후임으로는 미국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철저한 사태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 보안 강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지만 딱 보니까 법무총괄이 온 거 보니까 소송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뉴스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한 자산운용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 4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로베코라는 곳에서 여기 아시아 대표가 오셔가지고 한국은 현재 최고의 주식시장이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밸류업 정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밸류업이 제도화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아가 상당히 매력이 높다. 미국보다 더 매력이 높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마 이거 원래 이제 미국 마감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플로리다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인데 플로리다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하원 쪽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공화당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다수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들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 미국에 대해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골드만삭스에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매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카지노 매출이 줄어드는 걸 보니 과거 어떤 때와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경고입니다. 언제?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초기에 나타났던 신호와 매우 유사하다. 그때도 2008년도 금융위기 나오기 전에 카지노 매출이 상당히 둔화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항공 수요들은 아직까지 괜찮긴 합니다만
현재 소비 둔화가 항공업 등에까지도 확산이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과거와 같은 위기가 도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연준은 금리를 급하게 인하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골드만삭스가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좋다, 좋은 시장인데 비싸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비싼 건 사실이에요. 비싼 건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비싼데 그럼 돈가치 떨어진 걸 얼만큼 반영할 거냐? 이것도 좀 남아있긴 하고요. 돈가치 떨어진 거는 우리가 은가격과 구리가격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물론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한 구리를 먹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보면, 과거에 중국이 구리의 50% 이상을 사용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구리 가격이 올린다는 건 아무래도 통화가치 하락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그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통화가치 하락이 밸류를 높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대비 가격이 비싼 건 비싼 거다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경고들은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버블이라고 해도 버블이 한번 오고 나서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버블이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투기적인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동양고속으로 옮겨 탔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이 우선주, 건설 우선주 쪽에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20-30억밖에 수십억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장난치기 딱 좋아요. 그런 장난들이 지금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동양고속이 상한가 가는 것도 천일고속보다 지분은 말도 안 되게 적지만 얘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고 유통주식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수익률 게임이 지금 시장에 작동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여기에 군침이 돈다면 언젠가 크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쪽은 아예 가지도 찾지도 않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